여러분들한테도 흔하게 있는 일일 거예요. 커피를 내리다 보면 어떤 날은 맛있고 똑같은 온도인데 어떤 날은 그 맛있던 맛이 전혀 다른 맛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추출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때문에 많은 카페에서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울도 쓰고 마카롱 템퍼도 쓰고 물온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아예 추출을 자동 머신한테 맡겨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탄생한 커피 도구가 있습니다. 클레버라는 침지식 커피 도구예요. 이 친구는 원두량,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춰주고 추출 시간을 지켜주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같은 맛의 커피를 선사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피 드리퍼들 사이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하리오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요상한 변종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리오 스위치라는 녀석입니다. 추출 도구의 양대 산맥인 클레버라는 드리퍼하고 제가 하리오를 소개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클레버라는 친구는 항상 안타를 쳐주는 녀석이에요. 일관적인 맛은 물론이고 사용법도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제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고 저 역시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 추출 도구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쉽게도 홈런 타자는 아니에요. 반면에 이 하리오는 홈런 타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웃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추출하는 사람의 실력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헌데 이 홈런 타자가 클레버의 자리가 탐이 났나 봅니다. 오늘은 사람보다 영리하게 커피를 추출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클레버, 변종 홈런 타자, 스위치를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점, 단점도 따져보고 특징에 따른 적절한 사용 방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클레버는 하리오라는 도전자의 묵직한 한 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클레버도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요. 하리오 스위치도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옵니다. 생긴 거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하리오 쪽이 좀 더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클레버 같은 경우는 그냥 칼리타의 사이즈를 키워놓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하리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리오 모양에다가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고무 같은 걸 달아놓은 모습이에요. 자, 용량을 살펴보면 일단 물을 담아보니까 클레버 큰 사이즈는 630ml까지 담기고 하리오는 550ml까지 담기네요. 클레버 작은 사이즈는 350ml까지 담기고 스위치는 330ml까지 담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빼면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둘 다 하리오 쪽이 압도적으로 빨리 빠집니다. 그리고 클레버는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살짝 고여서 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버랑 하리오 전용 필터를 꼽아서도 물을 내려봤는데요. 그러니까 물 빠지는 속도가 거의 같아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넣고 추출을 하게 되면 하리오 쪽이 추출이 느려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이는 립의 형태랑 하단부에 물 빠지는 이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만 보면 클레버 쪽 물 빠짐이 원활하게 설계된 것 같고요. 참고로 물과 커피가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커피는 진해지는데 이런 우려내기 방식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원두를 담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필터 재질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클레버의 소재는 젖병 소재로도 쓰이는 트라이탄 소재고요. 하리오는 내열 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꽤나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트라이탄의 장점은 열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추출할 때 따로 예열을 해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반면에 하리오는 정확한 온도로 추출해주려면 반드시 예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열한 거랑 안 한 걸 비교해보니까 물온도에서 약 3도 이상 손실이 발생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트라이탄 소재는 쓰다 보면 이렇게 색상이 조금씩 탁해지는데요. 장기스랑 커피물 때문에 염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세척해주고 오염되기 전에 바로바로 씻어주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티가 덜 나는 이런 브라운 색상의 클레버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반면에 하리오는 스크래치 발생이나 변색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냥 유리니까요. 대신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무게는 2배 가까이 무거워요. 그리고 클레버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이미 클레버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저한테는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음으로 추출 방식을 살펴볼 건데 클레버는 물 빠짐이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얹으면 추출이 되고 중간에 빼면 차단되고 굉장히 편합니다. 하리오는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래서 클레버는 이제 추출할 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하리오는 얹혀진 상태에서 추출이 끝나면 이렇게 컵 위에 올린 상태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추출할 때 공간을 덜 차지할 것 같지만 어차피 하리오도 추출이 끝나면 이렇게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또이또이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클레버 때는 제가 사고가 난 적이,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리오는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열고 닫고 이런 걸 신경 써야 합니다. 스위치 닫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야 또 안 닫았네 하게 되는 거죠. 저희 팀원들도 한 번씩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몇 번이나 실수를 했고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실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주는 클레버의 자동 방식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리오의 장점이 뭐 이런 아무 잔에다가 얹을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안 들어가. 끼로 넣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딸려 올라와 이거. 자, 간단한 테스트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클레버랑 하리오에 똑같은 양의 커피를 담고 같은 양의 물을 부어서 우리기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 볼 겁니다. 자, 강약배전 진 20g, 물 200ml, 3분. 자, 일단 물 빠짐은 하리오가 조금 더 느립니다. 맛에서는 이게 침지식이라서 차이가 날까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하리오 쪽이 좀 더 바디감이 부드럽고 묵직합니다. 깔끔하면서 진한 느낌입니다. 좀 마일드하고 묵직하네. 맞지? 클레버는 향들 좀 더 퍼트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클레버 쪽이 향 확산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개성을 느끼기에는 클레버 쪽이 낫네. 이거 그냥 완전히 칼리타 특징인데? 맞아. 여러분이 일반적인 하리오 드리퍼랑 칼리타 중에서 하리오 쪽 맛을 좋아하신다면 이 둘 중에서도 하리오 스위치 쪽이 뉘앙스가 좀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 특징 그대로예요. 똑같아. 그냥 확실히 마일드하네. 또 묵직하고. 자, 이번에는 중약배전 커피인 게이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양하고 물량을 2배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차이가 훨씬 많이 벌어집니다. 농도의 차이가 확 도드라져요. 확실히 하리오 쪽이 더 묵직하고 진한 맛을 보여줍니다. 자, 이 드리퍼들은 침지식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드리퍼지만 사실 일반적인 드리퍼로도 사용이 가능한 드리퍼들입니다. 이렇게 열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이게 좀 더 벽이 높기 때문에 푸어오버로 내리기엔 별 문제가 없지만 정드립을 하기엔 이 벽이 높아서 물을 얹혀주듯이 부어주는 방식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커피층이 흩어져 버려요. 제가 좋아라 하는 커피층의 두께를 조절해서 내리는 드립을 하면 뭔가 좀 불편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인분 이상의 커피를 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적인 드립을 하실 때는 기존 V60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예열할 필요도 없고 이게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찐 가성비입니다. 집에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클레버가 있는데 굳이 스위치? 맞습니다. 근데 그게 클레버처럼 스위치를 쓰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리오 스위치를 하리오 스위치답게 쓰면 그 대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제가 한 10년 넘게 클레버를 써오고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의 단점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클레버 셋박스를 이제 제가 쓰려고 한 50개 넘게 뜯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계속 쓰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계속 뜯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툭 부딪히잖아요? 그냥 부러집니다. 제가 사고를 치기도 하고 직원들이 사고를 친 적도 있고요. 이 클레버를 생산한 업체에서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출품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개선을 안 해줍니다. 이게 뭐 부러져야 더 잘 팔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2번째 단점입니다. 클레버는 완전한 침지가 안 됩니다. 제가 클레버로 커피 맛을 볼 때 루틴처럼 정해진 레시피가 있거든요. 원두 20g에 물 200ml를 넣어서 추출하는 거죠. 맛만 보는 목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커피를 다 못 마시고 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두가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20g 200ml가 아니라 원두 10g 물 100ml만 넣어서 맛을 본 적이 있는데 맛이 너무 연해지더라고요. 좀 연한데?
침지식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100ml를 부으면 물 빠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물과 커피가 닿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연해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차이의 정도가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물 빠지는 속도가 한 15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1분을 더 우려도 그 정도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닌 거지 일단. 그리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저것 이제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기 쓸데없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을 부으면 필터 밖으로 빠져나가서 원두랑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물의 양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물을 더 채워주면 원두랑 닿아서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필터 바깥쪽의 물하고 안쪽에 고여있는 물은 그 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맛의 특징이 달라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필터 안쪽의 물은 빠지면서 원두를 쓸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투과식 추출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미리 빠져버린 물은 뜸이 제대로 들기 전에 쓸고 나간 물이라서 온전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비율의 커피와 물을 사용하더라도 맛이 달라졌던 거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원두는 20g을 고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럼 하리오 스위치는 어떤가? 고이는 물이 없나? 하리오도 고입니다. 근데 그 양이 엄청 적어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하리오는 약 5mm에서 한 6mm 정도가 고이고요. 클레버는 약 25mm 정도가 고입니다. 이 고이는 양의 차이가 적은 양의 원두를 넣었을 때 맛의 차이를 만들어 버렸던 거죠. 100ml를 부었는데 한 24mm, 25mm가 빠져나가면 4분의 1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리오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10g, 100ml로 추출을 하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맛을 자주 봐야 하거나 조금씩만 맛만 확인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스위치의 특기 하나, 여기 하리오 스위치는 그동안 저희가 숙련해왔던 뜬물 붓기 실력을 부질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우선 뜸 들이는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피를 볶으면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커피의 외벽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갇혀지진 않고 서서히 빠져나가긴 합니다. 아무튼 이때 뜨거운 물이 원두랑 접촉을 하면 커피의 외벽이 약해지면서 가스의 탈출 시도가 일어나는 거죠. 원두 바깥쪽으로요. 그래서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추출하게 되면 이 탈출 시도가 일어나는 시점에 추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물이 원두 깊숙이 닿지를 못해서 온전한 추출이 되지 않은 채 커피가 흘러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갈 시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가스가 빠져나가고 나서 추출을 하게 되면 원두가 가진 향들이 훨씬 잘 뽑혀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뜸 들이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뜸물을 부었는데 거의 안 부풀어 오른다. 보통은 볶은 지 오래된 커피들이 이렇죠. 이런 원두들은 가스가 이미 충분히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뜸 들이는 시간을 훨씬 짧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보통 핸드 드립할 때 원두 20g을 넣으면 뜸물을 30에서 한 60ml 정도를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실력만 있으면 20ml의 물만으로도 충분히 뜸을 들일 수 있지만 입문자들의 경우엔 원두에 물이 충분히 적셔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레시피일수록 뜸 들이기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클레버에서 생겼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활히 추출되지 않은 커피향이 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하리오 스위치로 돌아와서 하리오의 이 좁은 공간, 이 특징을 활용하면 창의적인 레시피들이 가능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공개했던 미온스 아이스 드립 레시피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의 후기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은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하리오 스위치가 해결을 해줍니다. 원두의 양을 늘리지 않고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뽑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열은 안 하고 만들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먼저 스위치 닫아줍니다. 드리퍼에 원두 20g을 담고요. 자, 90도 150ml랑 상온수 150ml를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50대 물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40ml를 부어주시면 뜸 들이는 실력이 아예 없더라도 원두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 스위치가 뜸 들이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50초를 기다려줍니다. 이때 기다리는 동안 상온수의 물을 100ml 정도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물 온도는 40도가 살짝 넘을 거예요. 50초가 지나면 스위치를 열어서 커피를 빼주시고요. 10초 후 다시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리고 60ml를 골고루 부어줍니다. 30초가 지나면 다시 열어줍니다.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줄 거예요.
2분이 되면 스위치를 닫고 60ml를 부어주고 다시 30초가 지나면 스위치를 열어주면 커피 추출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 뜨거운 물을 100ml 추가해 주시면 핫커피, 여기에 얼음을 넣어 주시면 아이스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쉽고요. 누가 내리더라도 일관성 있는 커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시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 레시피만 기억해도 아이스랑 핫이랑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든 커피를 테스트 해볼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커피들도 많잖아요. 이 커피들을 테스트했을 때는 진짜 대부분의 커피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강배전, 약배전, 내추럴, 워시드, 그리고 좀 오래된 원두들까지 웬만한 바리스타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풍부한 향을 보여주는 커피로 만들어줍니다. 텍스처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미끈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추럴로 마셔보면 완전 과일 주스처럼 만들어버리고요. 탄맛 나는 커피들은 텁텁한 탄맛을 반 이상 걷어내 줄 겁니다. 양도 1인분 양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자, 이 클레버랑 하리오 정리하도록 할게요. 클레버 하리오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 실력이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죠. 전 그게 잘 만들어진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드리퍼들은 상당 부분 장점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클레버 같은 경우는 예열이 필요 없다든지 이 손잡이가 있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 등 편리성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보다 분명히 앞섭니다. 하리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예열에서 약간 귀찮을 수는 있지만 항상 새 것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V60 드리퍼가 보여주는 맛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전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바이패스 되는, 그리고 고이는 양이 굉장히 적어서 적은 양의 원두로도 침지식 추출이 가능하고요. 이 특징 때문에 뜸들이기를 굉장히 쉽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된 만큼 잠재력은 클레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이 이 클레버 업체 쪽에도 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이벤트입니다. 요번 하리오 스위치 레시피 있잖아요. 이 레시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리오 드리퍼 3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 사이즈로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